感染拡大を受け、安倍総理大臣は緊急事態宣言に踏み切る意向を固めました。特別措置法に基づく緊急事態宣言を出す方針を表明します。 친구들하고 채팅창에서 와 하면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공부를 오늘 제가 왜 친구들도 없이 혼자 이렇게 있냐면요. 1대1로 소통하면서 기사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어 학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에선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긴급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 해달라 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응답을 했어요. 오늘 4월 7일이죠. 분위기상 긴급사태 선언은 확정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일주일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까지 일본 뉴스 헤드라인에 사람들이 엄청 지쳐갔어요.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지친 단어들이 5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침, 두 번째 의향 굳혔다, 세 번째 검토, 전망, 준비 이런 것들인데 자, 제가 넣어봤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緊急事態宣言をする準備の見通しの検討する方針を固めたことを表明. 뭐야? 그러니까 느낌은 알겠어요. 느낌은 알겠는데 긴급사태 선언할 준비의 전망의 검토할 방침을 굳힐 것을 표명. 이런 것도 있어요. 긴급사태 선언 준비 돌입 표명 전망. 그러면서 이런 짤을 썼어요. 아, ちょっと何言ってるかわからない. 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긴급사태 선언을 하겠다는 의향을 굳혔다. 이런 헤드라인에 약간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또 굳히는 거야. 토목 작업원이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 하나 조금 알아갈게요. 토목이니까 토목구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도목구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라고 해서 사쿠교 할 것 같지만 아니고 사교입니다. 뭐 굳히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 이러면서 답글을 달고 있어요. さて、お風呂に入る方針を表明する準備に入ることを検討するか.お風呂に入る 하면은 목욕하는 거예요. 뭐 샤워하고 몸을 담그고 간단한 목욕하는 걸 말하는데 お風呂に入る方針を 방침을 表明する 표명하는 準備に入る 준비에 들어가다 준비 돌입하다 것도 할 것을 検討するか 검토를 해볼까 요약을 하면 목욕할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놀리고 있는 단어가 다 눈에 보이시죠? 방침, 표명, 준비, 검토. 말장난 하시는 분들이 또 있네. 方針を検討する以降固める方向で準備を進める予定との考えを示した. 와, 이건 진짜 완벽한 일본 뉴스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좀 뭐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결과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일본 뉴스를 보고 자란 일본 국민이 아니니까 그냥 제3자로서 그런 이미지를 갖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심한 거죠. 이런 말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方針を検討する以降固める方向で 방침을 검토할 의향을 굳히는 방향으로 準備を進める予定との 준비를 진행할 예정 考えを示した 어떤 생각을 이제 표현했다, 보였다. 뭐야? 이게 緊急事態宣言の発令準備が表明されました. 전염병 감염 확대에 대비해서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 준비가 표명되었습니다. 그 뭐 요약하면은 곧 긴급사태 선언할 거예요잖아요. 그렇죠? 緊急なのになぜ今日ではないのか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긴급사태 선언 발령이에요. 긴급한데 왜 오늘이 아닌 거예요? 라고 제가 가져오진 못했는데 어떤 댓글을 봤냐면 야, 긴급사태 선언 나오면 나한테 그때 알려줘. 야, 못 기다리겠다. 굉장히 보도 스타일이 촘촘하구나를 느꼈어요.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 한 번에 빵 터뜨리면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면 행동 규제하기도 힘들죠. 뭐 사재기라던가 뭐 지역을 이탈한다던가 신중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단어만 바꿔가지고 질질 끄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 후에 바뀌는 게 뭐가 있느냐. 요 표 한 장으로 아마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주된 걸로는 첫 번째하고 밑에서 세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일 첫 번째는 외출 자숙 요청을 한대요.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외출 자숙 요청, 가이슈츠 지슈쿠 요세입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숙은 왠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집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반성하는 거, 그걸 자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을 자제해라, 그것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야. 타이틀은 긴급사태 선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유럽처럼 강력하게 막 밖에 돌아다니면 잡아가지고 벌금 매기고 이동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거가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 건물의 사용인데 뒤에 보시면 도이나시가 나와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좀 센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요거에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더 읽어볼게요. 자, 외출 자숙 요청에 따르지 않는 주민한테 벌칙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벌칙이 없대요. 강제성도 없어요. 타이틀은 긴급사태인데 벌칙은 없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로크다운, 중요한 건 없다가 아니라 데키나이라고 썼어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로크다운은 옆에 써있는 것처럼 도시 봉쇄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일본 뉴스에서 로크다운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 후사, 도시 봉쇄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 로크다운 조치는 데키나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데키나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자, 또 다른 기사죠. 일본의 특별조치법에는 강제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대와 나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규정은 없고 철도, 버스, 기타 등등 공공교통기관의 운행을 멈추거나 봉쇄하는 기대모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데키나이라고 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키나이. 중요한 표현이죠.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일본 사람들 많이 불안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에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번 선언을 하면 외출 자숙 더 세게 요청을 할 뿐이지 금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일본 사람들도 뭐야,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 라는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전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꽃놀이 가지 않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한강 가지 않고 놀이공원 가지 않고 저처럼 집에서 또 아싸의 힘을 보여줍시다. 평소랑 다르게 여러분들하고 약간 1대1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의 영상을 찍어봤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이 영상은 정치 뉴스는 아니에요. 앞으로 일본의 사회, 문화, 생활 정보, 한마디로 생생정보통 같은 갑자기 웬 정치 이야기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일본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냥 전염병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거는, 소통하는 방식의 컨텐츠다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빼먹으면 안 되네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직원분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아마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로봇가 아니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확진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 더더욱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